소비자 행동 분석. 자, 소비자 행동 분석이 뭔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단계,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자 행동 이론의 전략적 활용에 대해서 합니다. 자, 보자.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 제품을 구매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 제품 구매하죠? 물론 제품마다 구매 과정이 또 다르고 심사숙고하죠, 그지? 예,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 직관적으로 구매도 합니다. 자, 서로 다른 구매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가 일장에서 이미 배웠지만 이제 코틀러 교수는 이런 말을 하죠. 소비자 욕구 충족 7단계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뭐 이루어진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니즈, 욕구 단계를 거쳐서 욕망 단계, 구체적 1차적 생물적 욕구에서 구체적인 욕구, 욕망, 그 다음에 구매력을 동반한 수요. 그지? 이 수요가 동반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매력이 동반된 머니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물물 교환할 수도 있고, 물물 교환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예, 거래할 수도 있죠. 그지? 거래할 수도 있고, 그지? 예. 화폐를 가지고 교환할 수도 있고, 물건과 물건 교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일어난다? 예, 시장, 마켓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뭐 욕구 충족 7단계를 설명하는데, 이런 거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소비자 행동 분석이란 뭐냐? 자, 소비자 행동, consumer behavior, 그지? 소비자들이 어떤 동기로 제품을 구매하고, 어떤 동기로 제품을 갖다 구매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구매 의사를 갖다가 결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구매한 뒤에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구매 후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지? 뭐, 컴플레인이 생길 수도 있고, 칭찬을 할 수도 있고, 그지? 자, 이것을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네, 동기를 어떻게 자극을 시키느냐. 그지? 자극시켜서 결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구매한 후에도 좋은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런 전략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소비자 행동은 왜 중요한가?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고객 만족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지? 예, CS, Customer Satisfaction, Satisfaction, 그지? 발음 참 안 좋습니다. 자, 소비자 행동은 최종적으로 소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는다면 기업이 존립할 수 없죠.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하죠. 그지? 이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현대 마케팅에서 기업이 소비자들의 생각과 행동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고객 만족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지? 그렇지만 소비자는 사람이잖아. 그지? 소비자 행동은 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소비자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블랙박스다. 블랙박스. 그지? 블랙박스. 예. 이렇다. 그래서 행동 분석 참 중요하다. 중요하고 어렵다. 그지? 자, 그래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럼 제품을 구매하는가? 그지? 사람마다 제품마다 구매할 때마다 서로 다른 구매 의사결정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구매 의사결정 단계가 한 5단계, 3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예,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예, 구조화시킨 거지, 그지? 예, 해석을 시켜하기 위해서. 자, 먼저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단계 크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구매 전에 행동하고 구매를 하고 나서 구매 결정하잖아. 그지? 구매 전 행동, 그 다음에 어떤 정보 탐색을 통해서 구매 결정하고 구매 행동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고 이 구매 전 행동 단계를 다시 3단계로 또 나눠주면은 5단계로 바뀝니다. 자, 구매 전 행동도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필요성을 인식하는 문제인식 단계 걸쳐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 정보를 탐색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대안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구매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매 결정할 때도 관여도에 따라서 의사결정입니다. 관여도를 미리 말씀드리면 제품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해서 꼼꼼하게 파악해서 아는 거, 그걸 우리 관여도로 하는데 관여도도 저관여도가 있고 저관여도가 있고 고관여도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고 관여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극, 뭐 광고,
그다음에 여러 사회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게 자극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구매 후 행동은 어떻습니까? 만족 불만족에 대해서 만족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충성도가 생겨가지고 재구매하고 추천을 하게 되고 예, 불만족돼서는 어떻습니까? AS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악성 댓글이라든지 보이콧을 하든지 배상 요구를 하든지 법적으로 싸우든지 그지? 소비자원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단계, 이런 그 3단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핵심적 요인은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거 전체 가지고 이런 영향을 줘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프로스펙트 이론, 맥락 효과 이론, 시격 이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무튼 3단계는 크게 요래되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구매자 행동을 갖다가 다 단계적으로 나눠가지고 2단계를 갖다가 구분이 시켜지면 5단계가 됩니다. 그지? 그래서 크게 뭐 3단계,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5단계는 많이 합니다. 문제인식 단계, 문제인식이 되고 나면 정보 탐색하고 대안평가해서 구매 결정하고요. 그지? 어떤 걸 걸을지 대안평가하고 구매 결정하고 구매 후에 행동을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적용되는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단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 전 행동에서 첫 번째, 문제인식 단계. 문제인식은 뭔가? 자,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 니즈 단계, 그지? 니즈 단계. 니즈 단계. 또는 어떻습니까? 원트 단계. 합쳐진 거지. 예, 원트 단계. 니즈 원트 합쳐진 거지. 그지? 예, 욕구, 욕망이 합쳐진 단계인데. 자, 봅시다. 소비자 일상생활에서 제품 구매 필요성을 느끼면 크게 요인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눠집니다. 내적 요인은 뭐냐면 내면으로부터 발생된 거죠. 여러 가지 생물적인 어떻습니까? 욕구, 1차적 욕구. 네, 외적 요인은 뭡니까? 외부 환경, 그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극받는다든지 마케팅, 광고, 홍보 이런 게 자극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자극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제품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지? 특히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갭인지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예, 이 내적 요인 중에서 외적 요인을 가지고 어떤 갭인지가 존재하는데, 뭐냐면은, 현재의 상태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 사이에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갭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 갭 차이를 갖다가 인지하는 것, 지각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지각이 안 돼, 현재와 바람직 상태를 구분 안 되면 뭐, 내가 굳이 뭐 충동을 받지 않거나 자극받지 않잖아, 그지? 예, 이게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본능적 욕구가 존재하면 본능적 욕구가 있다, 그지?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지? 1차적 욕구에다가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욕구들이 존재하겠지만 과시 욕구 같은 거, 그다음에 정치적인 요건이라든지, 그지? 뭐 기술적인 요건이라든지, 그지? 이런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고 또는 어떻습니까? 또 마케팅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떤 제품을 찾게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도식화시키면 이래 되는 거죠. 자, 소비자들 일상생활에서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든지, 그지? 이런 것들. 또는 어떻습니까? 외적 요인, 외부 환경에 자극받는다든지, 마케팅에 자극받는다든지, 받으면 제품을 찾는 뭐가 발생한다? 욕구가 발생하고, 이 욕구 중에서 욕구 안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as is. 현재 내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재적으로 미보유하고 있는지, as is, 그지?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갖다가 보유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사이에 갭이 발생되면 문제를 인식하죠. 갭 인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지? 반드시 이래 되지는 않는데, 그지? 즉흥적으로 뭐,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하는 사람도 있잖아. 돈 많은 사람들, 그지? 돈 많지만 꼼꼼히 따져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펑펑 쓰는 사람도 있죠, 그지? 그러다가 폭망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인식 다음에 무슨 단계다? 정보 탐색한다고 했잖아, 그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을 하게 됩니다. 내적 탐색은 뭐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즉 과거의 경험이나 축적된 지식 중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그게 내적 탐색이고,
외적 탐색은 뭐냐? 내부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고급 정보를 원할 때 더 찾습니다. 추가적으로 탐색합니다. 그지? 특히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브랜드죠. 브랜드 상표. 상표, 그지? 이 상표를 갖다가 떠올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적 탐색이든 외적 탐색이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상표입니다. 브랜드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상표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상표가 환기 상표냐, 이버크드 셋이냐, 하나는 뭡니까? 고려 상표냐. 환기 상표는 뭐냐면 소비자 기억 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떠오릅니다. 아, 그냥 그 제품 하면 이 상표. 그지? 그다음에 고려 상표는 뭐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환기 상표군에다가 플러스 어떻습니까? 외적 탐색 과정에서 발견한 상표. 자기가 언뜻 떠오르지가 않아. 그지? 어디 있는데 하면서 찾아보는 거. 그게 뭡니까? 고려 상표군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선택 집합은 뭐냐? 고려 상표군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탐색의 절차를 갖다가 단계별로 보면 이래 됩니다. 제일 처음에 앞에서 봤다시피 문제인식 단계 5단계를 거치잖아. 그지? 문제인식, 제품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내적, 외적 탐색을 합니다. 그지? 그래서 상표를 탐색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상표 중에서도 뭐 환기 상표군이 있고, 장기 상표로 언뜻 생각 안 나는 것들 외적 탐색에서 발견하게 되겠지. 그래. 그 다음에 이게 단기 상표군과 외적 탐색에서 이루어진 이 상표는 우리가 뭐라 그런다? 아, 고려해보는, 그죠? 컨시더를 하지 않아. 그지? 해가지고 선택합니다. 자, 따라서 어떻다? 소비자들은 정보 탐색을 거쳐 선택 집합 중에서 하나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됐고.